안녕하세요. 심플리제이 정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눈치랑 관련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정했냐면 축구 선수 링가드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걸 봤어요. 집을 구경시켜주는 가운데에 The Power of 눈치라는 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눈치라는 게 한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관습이고 행동이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이 책을 구비를 해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한테 어떤 식으로 그 컨셉을 전달을 하고 있을까? definition이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한 거예요. 구글에 딱 쳤더니 눈치 is a Korean concept that translates to eye measure and refers to the subtle art of reading a room and gauging others'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social cu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eye measure라는 거는 눈대중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눈대중으로 하는데 subtle art, 미묘한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reading a room, 이런 분위기를 읽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gauging, 측정하는, 재는. 근데 through social cues,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사인을 통해서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알아챈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눈치를 본다? 아니면 눈치를 챈다? 눈치를 준다? 이런 말을 영어로 할 때 그냥 무조건 어떤 표현을 딱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눈치를 채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것들과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치를 주다. 요거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drop a hint. 힌트는 우리 알고 있죠. 힌트를 drop,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넌지시 어떤 힌트를 하나씩 탁탁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알아챌 수 있게끔 눈치를 줄 때 drop a hint 할 수 있습니다. He dropped a hint that he wanted to leave early. 그가 일찍 가고 싶다는 힌트를, 그런 눈치를 슬쩍 던졌어. 완전히 obvious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살짝씩 뭐 힌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넌지시 눈치를 주는 상황인 거겠죠. 이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로는 표정으로 눈치를 주는 거예요. Give someone the look. The look. 딱 그 표정이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눈치를 주는 행동. She gave me the look to stop talking. 그녀가 the look, 특유의 표정으로 그만 좀 말하라고 눈치 줬어. 표정이나 눈빛 이런 걸 가지고 눈치를 줄 때 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약간의 푸시가 들어가는 눈치인 것 같아요. 받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nudge someone, nudge, 조금씩 쿡쿡 쿡 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조금씩 푸시하는 행동, 그래서 눈치를 주는 행동, 그게 nudge someone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My boss nudged me to speak up during the meeting. 상사가 회의하는 동안에 나한테 얘기 좀 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줬어. 왜 미팅 동안에 너무 사일런트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최정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나한테 화살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줄 때, 그럴 때 이런 nudg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요 눈치를 주는 건 살짝씩 힌트를 주는 drop a hint, 그다음에 눈빛이나 표정으로 말하는 give someone the look,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행동으로 하게끔 눈치를 주는 nudge someon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눈치를 줬으니까 눈치를 내가 채요. 눈치를 채다. 이 눈치를 채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시그널을 내가 딱 알아채는 거잖아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pick up on cues. 왜 우리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감독들이 ready cue 이런 식으로 이제 큐 사인을 주잖아요. 그 큐 사인이 액팅을 하라고 어떤 액션을 딱 주는 거죠. 그런 상황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인, 신호들, 그런 신호를 내가 딱 알아챈다는 뜻이거든요. She picked up on the cues that he was upset. 그가 화났다는 걸 그 신호들을 보고 알아챘어. 그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그 큐들이 모여서 내가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게 된 거죠. obvious하게 보여지는 눈치를 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의도가 되게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서 눈치를 챌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요거는 말 그대로 행간 사이를 잘 읽는다는 거예요. 사실 말로 할 때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약간 그 느껴지는 또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숨겨진 의도를 말이나 아니면 텍스트 상에서 내가 알아챌 때 read between the lines 아니면 알아채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read between the lines 하는 거죠. If you read between the lines, she's not happy at all. 그 말 속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면, 눈치를 채보자면 그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요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눈치챈다는 표현 자체, 명사 자체를 쓰는 거긴 하는데요. have an inkling, 어렴풋이 알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긴 하죠. 확실하게 딱 눈치를 챘다기보다는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감지할 수 있을 때 have an inklin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have an inkl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내가 강하게 그걸 감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ave a slight inkling, slight 약간이죠. 조금 감지하는 have a vague inkling 그러면 vague가 막연한 거잖아요. 막연하게나마 눈치를 챌 때 내가 강하게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have a strong inklin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he had a strong inkling that they were planning something.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아챘어. 이럴 때는 이제 strong inkling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내가 왜 말로 할 순 없지만 직감을 통해서 내가 근거는 없지만 딱 감을 잡을 때 그럴 때의 눈치를 챈다고 할 때는 have a hunc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ave a hunch. hunch라는 게 어떻게 보면 intuition 같은 거예요. 예감, 직감. have a hunch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그냥 내 감이 그렇게 말해줘서 그걸 눈치채는 상황일 때는 have a hunch를 쓸 수 있습니다. I had a hunch something would go wrong. 뭔가가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그런 눈치를 챘어. 마지막 표현이에요. 눈치를 챈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너무 티가 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눈치를 채고 싶어서 챈다기보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티가 나. 그래서 눈치를 채는 상황일 때는 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Something is a giveaway. 예를 들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보이스 톤 자체가 본인이 약간 이 컴다운을 한다고 해도 이게 딱 티가 나잖아요. The tone of your voice was a giveaway. 야, 너 목소리에서 다 티나더라. Giveaway. 내가 알 수 있는 티나는 점이었다. 마지막입니다. 눈치를 보다. 요 눈치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눈치일 것 같은데요. 아까 눈치에 대한 definition을 찾았을 때 read the room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read the room.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눈치를 보다라는 거. read the room이라고 하면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You should read the room. This isn't the right time to crack a joke. crack a joke. 뭐 이렇게 개그를 던지다 이런 뜻인데요. 너 좀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농담을 던질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야. 이 상황이 진짜 너무 냉랭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조금만 편하게 해도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walk on eggshells, eggshell, 계란 껍질을 eggshell이라고 하죠. 엄청 연약하잖아요. 이게 조금만 잘못 다뤄도 금방 깨지잖아요. 그런 그 계란 껍데기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하게 내가 행동하는 상황을 walk on eggshell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always walk on eggshells around my boss. 나 항상 내 상사 주변에서는 살살 눈치 보면서 살살 행동해. AI overview에서 gauge라는 말도 썼었죠. gauge the vibe, read the room 이랑 비슷하게 어떤 vibe 분위기를 좀 잰다.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좀 이렇게 간 본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Let's gauge the vibe first and then decide if we bring it up. 우리 먼저 분위기를 좀 보고 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보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tiptoe around something. tiptoe가 뭐예요? 발끝으로 이렇게 종종 걸을 때 tiptoe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tiptoe around, 뭔가를 빙빙 돌려서 말하거나 약간 피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할 때 tiptoe around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뒤에 나오는 something이 topic or issue, 어떤 주제거나 아니면 사람, someone 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Everyone was tiptoeing around the issue because no one wanted to upset her. 모두가 그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을 먼저 슬쩍 살피는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feel out the situation. 정말 말 그대로 상황으로 나가서 느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Let's feel out the situation before we decide. 우리 결정하기 전에 상황 좀 슬쩍 살펴보자. 오늘은 눈치에 대한 표현들, 눈치를 주다, 눈치채다, 눈치보다와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The Power of 눈치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볼까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The Power of 눈치의 저자 은희홍 그 작가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Having great 눈치 means continuously recalibrating your assumptions based on any new word, gesture, or facial expression so that you are always present and aware. 눈치가 좋다는 건 상대의 말 한마디, 몸짓, 표정 같은 새로운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내 판단을 계속해서 다시 조정해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파악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눈치랑 관련된 구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